유명한 김소월 시인이죠. 이 시집은 이제 김소월 시인의 그 작품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김소월의 인간과 시의 세계를 이렇게 서평을 해놨습니다. 그 시평을 해놨는데요. 그걸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이 김소월 시집의 차례를 보게 되면 이제 3세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시 진달래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혼, 세 번째는 산유화, 이 세 개를 소개하면서 그 밑에 여러 시를, 김소월 씨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번에서는요, 진달래꽃, 잊었던 밤, 서름의 텅이, 임의 노래, 만나려는 심사, 임생과 그 사람에게 그를 꿈꾼 밤, 맘속의 사람, 못 잊어 두 사람, 풀따기, 동경하는 애인, 개요의 노래, 개요울, 흘러가는 물이라 마음이 부르면, 고적한 날, 고독, 만리성, 세월은 지나가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꿈, 마음 캥기는 날, 가는 길, 팔백의 노래, 가을 저녁의 구름, 깊고 깊은 언약, 눈 오는 저녁, 꿈꾼 그 옛날, 사랑의 선물, 자나깨 앉으나 서나, 장별리, 꿈으로 오는 한 사람, 먼 후일, 옛 이야기,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두 번째 초혼, 꽃촛불 켜는 밤, 등불과 맞이 않으려면 황촛불, 천리말리, JMS, 신앙, 마음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가련한 인생, 첫 치마, 바리운 몸, 고락, 부모, 반달, 길, 강촌,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 밭된다고, 봄비, 불운에 우는 그대여, 하다 못해 죽어 달래나 올라, 담배, 무덤, 마음의 눈물, 산,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될 땅이 있었다면, 물마름, 잠 못 드는 태양, 나는 세상에 모르고 살았노라, 엄숙, 여수, 새벽, 묵념 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산요와 산위의 고향, 우리 집, 나의 집, 달맞이, 들놀이, 엄마야, 누나야, 접동새, 자주구름, 박넝쿨, 타령, 밭고랑 위에서 비단 안개, 여름 달밤, 바다, 가을 아침에 여자의 냄새, 농촌 처녀를 보고 생의 감격, 개미, 금잔디, 합장, 붉은 조수, 저녁 때, 임과복, 건강한 잠, 상쾌한 아침, 수화, 드리는 노래, 인간미 등이 있습니다. 사실 그 김소월 씨는 서정적인 그런 시인이죠. 그래서 가정과 이 자연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시어들을 아름답게 담아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환자가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연주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강변에 살자, 엄마의 누나야, 그 한 편을 소개한다고 하면 짧은 시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정말 유명한 이 시죠. 뭐 김소월 씨는 진달래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엄마야 누나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 김소월 씨의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김소월 씨의 이제 인간 그 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황선문 씨라고, 이분이 이제 김소월의 인간과 시의 세계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월과 그 주변 사람들, 꽃이 필 때 어떤 기하학적 계산 끝에 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시 역시 시인의 수사학적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심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꽃 자체만 관찰하는 경우와 꽃나무 자체는 물론이요, 그 나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기후와 풍토 조건을 동시로 관찰하는 인간론적 견해를 참고하는 경우, 이 양면성을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월의 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러한 전제로 시 작품 세계를 보는 것, 병행해서 그 원인적 요소로서 인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양면성을
인과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확인해 가고자 한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출생이라든지 그의 성장 배경들을 쭉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홀의 삶과 죽음. 소홀의 인간과 시의 세계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는 바다새와 닭을 비유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이상적 바다새는 큰 날개로서 하늘과 바다를 절묘하게 운행한다. 그 새의 빠르고 절묘한 묘기를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잃고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새가 일단 육지에 내려와서 걸으려고 하면 너무 큰 날개와 작은 몸이 균형을 잃고 뒤뚱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육지에서는 차라리 닭이 훨씬 낫다. 닭은 걷기도 잘할 뿐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지니고 있어 두음짜리 테이프를 잘 후빌 수 있는 까닭에 먹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있어서 소홀은 바다새의 묘기를 보여주었으나 생활에 있어서 소홀은 끝내 닭이 되지 못한 채 33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죠. 세 번째, 소홀의 향토 정서와 시혼, 시의 그 혼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소홀만큼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홀의 시가 왜 가장 많이 읽혀온 것일까? 이는 그가 시가 우리 결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민족 통일적인 을의 소리를 온전히 포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민족 통일의 최적 을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언어로서 용해되어 흐르는 일이다. 참담한 비극의 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안 한 맺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홀의 시는 위안을 주어왔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의 정서가 통일체 의식으로 카타르시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홀의 시는 그만큼 우리 민족의 훈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훈김은 발마다 품속의 아기에 세 차례씩 전해진다는 어머니 안개와도 같은 성격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안개, 이 훈감과도 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요적 율조와 민중적 정감이 효과적인 리듬을 타고 가슴으로 이심전심 젖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진달래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적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엮고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 소홀의 시를 우리가 소개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저만치의 세계. 소홀의 시의 세계는 한의 정서가 융축되어 있는 갈등 구조는 저만치의 이상 세계와 이만치의 현실 세계에 좁혀질 수 없는 갭에서 나타난다. 원망하고 정할 수 없는 수밖에 없는 임을 사랑해야 하고 고이 보내면서 또다시 만나려고 하는 역설 내지는 모순된 감정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소홀에 있어서 저만치의 세계는 그가 꿈꾸던 문학의 세계였으나 현실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이만치의 세계는 자폐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욕구불만의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홀에 있어서 저만치의 세계는 자신의 정신 영역을 넓히고 해방시키는 허구적인 시의 세계요, 이만치의 세계는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가정과 사회끈으로 자신을 졸라매는 억압과 구속의 세계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산유화 시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적 정조와 민요적 율조가 있다. 소홀의 시에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이 묘사되고 있다. 한국의 규방 여인들이 그러했듯이 소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 즉 자기의 마음을 정면으로 떳떳이 고백하지 못한 채 숨기고 있다가 넌지시 드러내 보이는 시의 소극적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먼 후일 당신이 찾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의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이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만 보아도 우리는 여성적인 정조를 느낄 수 있다. 먼 후일에 척구부터가 소극적인 자세로서 여성적 피동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신이 나무라면 할 때 그 나무라면은 여성적 발성에 틀림없다. 여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별의 슬픔, 기다림의 애틋한 그리움, 외로움 등의 여성적 정조가 민족가락으로 어우러지게 될 때 더욱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섯 번째, 이 심성과 이지의 빛과 그림자. 서울시에 나타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정한의 세계는 지극히 심정적인 데 비해서 그의 생활태는 이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세계가 심정적이라는 것은 임을 위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적이라는 뜻이요. 그의 생활이 이지적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신문 자국이나 고리 대금을 할 수 있었던 그 심독한 마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렇게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소. 불기 다시 불기 산수갑산 다시 불기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도 녹는 눈 산새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수갑산 가는 길촌 고갯길. 이 산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월의 시가 한국 고유의 전통 흐름으로서 여성적 정한의 비교적 운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여성적 특성의 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시 가운데 앞에 소개한 대로 남성의 소박한 슬픔을 표현한 산이라든지 남성적 절규를 나타낸 초원 같은 시가 있다. 15년간 살던 정분을 못 잊어 떠나려는 발길이 자꾸만 머뭇머뭇 뒤돌아서면서 산새 오리나무 뒤에 운다라고 하는 그 사물로서 효과를 계산해 넣고 있다. 정든 산천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부르짖는 한 사나이의 슬픔이 사무쳐 꽃에 젖어온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의 마무리에 걸려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를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높구나. 산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초원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 누구도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애송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필로그에 이 황성모씨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나는 이미 피어있는 꽃을 인간적 견해에 입각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할지라도 비교적 정확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가 소월의 시를 통해서 교훈적 양식으로 삼아야 할 점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성에 대한 문제이다. 서구의 양풍의 아랑곳 없이 그의 시종일관 우리의 순수한 향토 정서를 민요적가락으로 노래했다. 현대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며가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찾아야 할 곳
찾아야 할 그 존재 지점은 오로지 소월의 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문학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문학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소월시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월시는 대표적인 한국의 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이 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소월 전체 시를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